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자기만의 갭 이어를 갖는 시간을 항상 가졌다고. 아 그래요? 우리한테도 그런 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다들 이제 그 고민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 갭 때문에 내가 그 다음 경력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단절이 되면 어떡하지. 제가 요새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최악의 위기는 최고의 순간에 오더라고요.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불안함보다 그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고 돌아와서의 계획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둘 다 퇴사를 하고 떠나게 됐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사실 지금 요즘사도 하게 된 거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스포티파이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저는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요즘사의 영상과 기술을 맡고 있는 우리 백구님이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그리고 구도도 좀 다른데요. 오늘 코너는 인터뷰가 아니라요. 인터뷰 끝나고 저희끼리 나누는 애프터 토크. 이름하여 아직 할 말이 있는데 우리끼리 일단 가제로 정해봤는데요. 더 재밌는 제목이나 어울리는 제목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나눠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 저희끼리 더 남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뷰 코너는 저랑 인터뷰이가 서로 대화하는 구도였다면은 이 코너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이런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들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콘텐츠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앞에 지금 케이크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저희 촬영했던 양똥님 지난주에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양똥님이 선물로 사오신 케이크인데 촬영이 한번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당이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손이 약간 떨리는 그런 상태라서 당을 좀 충전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애프터 토크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옆에 조명이랑 카메라도 안 치우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생각이 든 거는 양똥님이 밴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살아오신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 나를 탐구하는 어떤 갭이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탐색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갭이어라는 게. 갭이어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구독자라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외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갔는데 보통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하고 거의 텀이 없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갭이어라는 문화가 있어서 한 1년 정도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좀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탐색을 하는 시간 이런 거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사실 뭘 해도 괜찮은 거죠.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양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도 밴 라이프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에게는 갭이어가 필요한가? 네, 백구 씨는 갭이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자기만의 갭 이어를 갖는 시간을 항상 가졌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였나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세계 제1위의 부자. 1위예요 지금? 지금 아마 내려갔을 건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빌 게이츠는 꼭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주간. 네, 어디 동떨어진 그 어떤 숲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그 오두막이 있어요. 케빈? 네. 부럽다. 거기에서 나도 케빈 갖고 싶어. 자기가 생각할 거리들을 가지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간대요. 그래서 그 주 동안에 외부와 단절된 채 생각만 하는 주간인 거예요. 내가 이 어떤 문제나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거를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고민하는 주간을 갖는 거죠. 약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되게 좋은데? 갭 이어이지 않을까? 맞아, 갭 위크라고 할 수도 있고 꼭 이렇게 막 연 단위로 시간을 내거나 막 달 단위로 안 내더라도 이렇게 그 생각 주간을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우리한테도 그런 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해놓진 않았었는데 저희도 정기적이진 않지만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꼭 이런 기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제가 우리에게 갭이어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갭이어였던 시간이 생각보다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둘 다 퇴사를 하고 산티아고로 떠났던 때랑 내가 퇴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사를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강원도 여행을 갔던 기간 그렇게 두 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저도 딱 그 두 개를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백구님이 말했던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우리의 그 결혼행진 여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요? 저희가 결혼식 대신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결혼식 대신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한 겁니다. 그게 뭐야? 똑같은 그러니까, 얘기 아닌가요?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고 그쵸. 그 결혼 행진을 대안적인 결혼 그쵸.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결혼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방법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평범한 방식보다는 우리에게 좀 어울리는 우리다운 방식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둘 다 야근을 많이 하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 업계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힘들게 이제 일을 둘 다 하고 야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백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 가보는 거 어떠냐. 근데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만 들었지 내가 거기를 가볼 거란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그거를 결혼식 대신 가보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우리 아이디어 뱅크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를 평소에도 많이 던지시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어떤 연유 때문이었는지 제가 너무 힘들고 진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약간 번아웃이 왔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타이밍에 딱 그 얘기가 들으니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우리다운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그 핑계로 조금 뭔가 일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약간은 멈춤의 시간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끼리 약간 프로젝트처럼 시작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뭔가 되게 답답하잖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되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큰 돈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계속 서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 와중에 갑자기 저의 그 여행 버킷리스트가 갑자기 떠오른 거죠. 여행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거였는데 그럴 거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하고 싶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던져본 겁니다. 과연 진짜로 수락을 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았고 에이 설마 설마 가자고 하겠어? 라고 했는데 너무 바로 가자고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었죠. 네. 근데 저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순간에 뭔가 한 줄기 빛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쉬지 않고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이거를 좀 멈출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겼다? 약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근데 물론 저희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거기를 가지는 못했고요. 무려 2년 후에 그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있죠. 케이크를 먹고 말씀드릴게요. 약간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꿈처럼 약간 느껴졌었는데 이제 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계속 그 산티아고 순례길 어떻게 걸을 것인가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막 책도 찾아보고 일반적인 데이트 대신에 뭐 맛집 찾아다니고 뭐 카페 가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데이트 대신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곽길도 걷고 했잖아요. 제주도도 갔었죠. 맞아요. 올레길도 가서 짐을 똑같이 이렇게 해보고 좀 산티아고 순례길이랑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걸으면서 좀 미리 전지훈련식으로 좀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몸에 체감이 되고 좀 더 와닿고 이게 현실이 이게, 되나? 네, 이게 진짜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비행기표를 끊었죠. 맞아요. 비행기표를 끊으니까 나는 진짜 실감이 됐었어. 맞아요. 비행기표를 끊고 나서 이제는 이제 현실로 완전히 다가온 일이 된 거죠. 근데 왜 2년이 걸렸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 그쵸. 제일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은 가족들을 설득하기였죠. 일단 저희가 이제 결혼한다는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근데 결혼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해 라는 게 지금이야 되게 결혼식을 안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많이 좀 그래도 시도하시는 분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뭐 이효리 님이 근데 이효리는 이효리잖아. 원빈과 이나영이 그 밀밭에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의 계획은 세워졌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까 하다가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들 지금처럼 요즘사가 이렇게 찾아 발굴해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그때부터 약간 수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결혼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정답 같은 방식 말고도 이렇게도 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기사 같은 것도 막 찾고 막 보여드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것부터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하면서 점점 스며들게 만들었죠. 근데 잠깐 백구 씨 평소에 팟캐스트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저 요새 경제 관련 팟캐스트를 많이 듣긴 하는데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듣고 있죠. 네, 사실 이거는 스포티파이 광고랍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저희처럼 자기만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제작하시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추천드립니다. 이 앱이 좋은 게요. 녹음부터 편집, 배포와 관리까지 하나로 전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 에피소드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벌써 이제 몇 번째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앱 하나면은 마이크 구비하고 뭐 편집 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음질로 이렇게 녹음하고 싶으시면은 핸드폰에 마이크를 연결해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녹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되고 스탑 누르면 이제 거기 또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녹음해서 바로 거기서 편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바로 편집을 해서 이제 송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를 통해서 이 팟캐스트를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업로드를 하면은 그러니까 애플 팟캐스트랑 스포티파이가 한 번에 전송이 돼버려서 맞아요.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좀 꼭 소개해주고 싶은 서비스라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멘트 되게 잘하네요. 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주변에서 회사 주변에서의 반응 어땠나요? 그때 또 당시에 회사에 완전히 저희랑 이제 대척점에 있는 전형적인 결혼 준비하는 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결혼 준비와 내가 너무 다른 거지. 약간 다 반신반의한 거죠. 주변 친구들도 그래 나도 결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싶었어. 근데 그거 직장 들어가기 전까진 몰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의 불안감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또 결혼이라고 하면은 딱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청첩장도 있고 뭔가 이거를 착착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 과정이 엄청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없고 저희는 뭐 결혼 준비라고 막 성곽길 돌고 체력 단련하고 막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등산복 사고 등산 가방 막 이런 거 사고 막 그런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게 맞나? 왜냐면은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영향을 받아서 자꾸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몇 분한테만 얘기를 하고 괜히 이게 말을 하면 듣는 얘기도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했고요. 이 이야기를 좀 알았으면 싶은 축하해줄 것 같은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실체화된 결혼이라는 걸로 보여주자라고 해가지고 했던 게 그 결혼 소식지를 만들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드디어 비행기표를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약간 식장 예약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확실히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자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끼리 청첩장이라고는 그렇고 소식지를 만들어보자.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를 알리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그때 셀프로 웨딩 사진 찍었던 거를 넣고 뒷장에는 이 여행을 왜 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갈 거고 갔다 와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막 이런 거를 글로 써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드리고 기꺼이 축하해줄 것 같은 친구들한테도 만나가지고 드리고 보통 결혼 전에 결혼식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청첩장 주고 하잖아요. 청첩장 모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초대할 결혼식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도 그렇게 알리고 싶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청첩장 대신에 결혼 소식지를 나눠주고 약간 이런 걸로 스스로 약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현실로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면서 그래서 2년이 흘렸죠. 아, 그 사이에 그것도 있었어요. 회사를 못 그만둔 거. 아직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또 뭔가가 해가지고 계속 또 이놈의 책임감 때문에 못 그만두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날짜를 아예 그냥 박아버렸죠. 이땐 그만두겠다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2년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둘 다 그냥 우리는 어떤 계획 없이 동반 퇴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하진 않았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어떠셨나요? 아 그때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이제 지쳐 있는 상태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정말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 휴직도 권해주고 나중에 끝나고 다시 와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 우리는 이 긴 여행과 이 새로운 방식의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한번 꿈꿔보자라는 그런 목표도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둘 다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근자감이 있었어요. 근자감은 항상 있죠. 그렇죠. 뭐 만약에 갔다 와서 뭐 직장 없어도 알바하면 되지. 그냥 알바하면서 돈 모아서 좀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 근거 없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가지고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이런 근자감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감에 차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근거가 없었던 거지. 근데 그때는 믿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믿을 구석이 있나 보다. 나도 그냥 그거 한번 믿어볼까? 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쩐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들 이제 그거 고민하잖아요. 갭이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갭이어는 사실 그때 뭐 경력을 쌓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는 쉬는 시간, 노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라는 것부터 그리고 그 갭 때문에 내가 그 다음 경력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단절이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 하잖아요. 저도 물론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를 정해놓고 가면은 결국에는 돌아와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살 텐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근데 오히려 그냥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는 불안함보다 그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한번 그 가능성에 좀 우리를 맡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고 돌아와서의 계획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둘 다 퇴사를 하고 떠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거는 총 3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한 달 반 정도 걷고 나머지 한 달 반을 그게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여겼으니까 나머지 한 달 반은 신혼여행이라고 치면서 3개월을 여행하자. 그리고 그 유럽에서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딱 90일이잖아요. 그래서 딱 샴페인 조약으로 90일까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이제 갭이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3개월을 여행을 했지만 총 기간으로 따지면은 저는 한 1년 정도를 일을 안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3월에 떠났잖아요. 근데 그 전년도 12월까지 딱 12월 31일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1월부터 저는 이제 백수였고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3월에 여행을 떠났던 거고 갔다 와서도 저희가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냈죠, 집에서.
그 세가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그쵸? 세가행은 세상에서 가장인 결혼 행진이라고 저희끼리 이 프로젝트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따서 저희가 책도 나중에 내게 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세가행이라고 저희끼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어떻게 걸었나, 어떻게 준비했나가 더 궁금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긴 결혼 행진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책 광고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그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저희가 했던 게 독립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그 출판물 기반으로 기획 에디팅 일을 했었고 현우 씨는 사실 출판물 기반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웹사이트도 만들고 광고 디자인도 하고 약간 그런 에이전시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한동안에 우리가 이제 백수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 갔다 온 스토리를 어떻게 전시로 처음에는 풀려고 했는데 전시로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갑자기 이제 그럼 결혼식 대신에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우리는 결혼식 대신이 이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둔갑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어른들이랑 뭐 친척들도 다 불러가지고 그걸 대신 할래? 막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취소하고 그것도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가서 기록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사진도 열심히 찍었고 근데 그거는 막 뭘 하려고 찍은 건 아니었고 그냥 둘 다 좋아하는 게 사진 찍는 거였고 저는 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밤마다 이제 글을 썼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결혼식을 하는 동안에 직접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결혼 행진을 볼 수 있게 페이스북에다가 일기처럼 글을 남기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올리고 있었죠. 이제 그거를 엮어서 만든 거죠. 저희가. 저는 사실 이제 오프라인 쪽 디자인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결혼 행진이라는 책을 저희가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면서 이런 오프라인 쪽 디자인을 처음 해봤는데 갭먼스? 갭3먼스?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세가행을 가지게 됨으로써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술도 새로 배우고 그러니까 안 해봤던 걸 하는 기간으로 맞아요. 썼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산티아고 얘기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긴 길을 짐을 메고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여행을 뭐 그 전에도 해봤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했지만 사실 산티아고만큼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같은 곳을 향해서 다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의 그 한계와 바닥까지도 볼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짐을 다 내가 싼 짐이잖아요. 누구를 욕할 수 없어. 내가 싼 짐을 내가 내 등에 메고 내 발걸음으로 내 온전한 근력으로 걸어야 되는 건데 걸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첫날부터 사실 느끼긴 했어요. 내가 굉장히 부족한 신체를 가졌구나 이런 거를. 산도 하나 계속 넘어야 되고 첫날은 무려 막 해발 몇 미터였죠? 막 800미터? 아니죠. 1000이 넘었죠. 1200미터인가? 1500인가? 엄청 아무튼 높은 산맥을 하나 넘게 되는데 그날부터 이제 딱 한계에 부딪혔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제가 이제 체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마음 먹은 만큼 이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힘듦? 근데 또 현우 씨는 본인이 일상에서는 보통은 제가 리드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뭔가 생존이 달린 일에서는 더 먼저 나서서 리드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더 저희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저희가 갔던 기간이 눈이 진짜 많이 오고 비도 막 많이 오고 진짜 한 달 내내 그래서 우비를 입고 걸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막 진흙탕을 항상 걸어야 됐고 그래서 저희는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결혼식 대신에 온 건데 보통 결혼식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러는데 진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거든요. 근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를 의지해 가면서. 그런데 또 내 짐은 내가 메야 되고 내 발걸음으로 걸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막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진짜 그래서 너무 막막했어요. 이 체력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괜히 호기롭게 간다고 큰소리 떵떵 쳐놓고 근데 막 금방 이제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면은 이게 무슨 망신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중간까지 가기 전까지는 진짜 날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가면서 좀 뭔가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전체 다 해서 세상의 끝까지 가면은 90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그거를 조금씩 이제 줄여 나가면서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 속도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언젠가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선 그리고 뭔가 약간 사회에서 느꼈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경쟁이나 불안 막 이런 것들. 아, 저 사람 저만큼 갔으니까 나도 막 빨리 가야 돼. 막 이런 게 한국 사람은 거기서도 느끼긴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한국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기서도 막 카톡방 파고 같이 막 걷고 막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막 걷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안 했거든요. 카톡방도 안 들어가고 일부러 그냥 우리 속도대로 가자 해가지고 막 주변에 사람 점점 없어지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계시고 막 근데 그 속도로 갔어요. 저는 진짜 일만 하고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런 진짜 현대인 전형적인 현대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되게 기본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사회에서 막 일을 하면서 막 아등바등 할 때는 못 느꼈던 것들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좀 진짜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약간 인생의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그때는 못 느꼈는데 갔다 와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막하지만 그냥 우리만의 속도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천천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곳에 다 다르게 된다. 약간 이런 거. 그런 얘기를 갔다 와서 책으로 쓰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그 걷는 거를 계속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연재를 했었으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게 됐었고 그 분들 중에서 출판 관계자 분들도 있어서 뭐 출판 제안이 오기도 했었고 한데 저희는 그냥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것까지도 우리의 어떤 갭이어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 할 거 없고 둘 다 백수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둘이 처음 해보는데 모든 과정을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독립출판을 그때 하게 됐었죠. 근데 그 독립출판이 결국에는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기회와 일들이 생겼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사실 지금 요즘사도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요즘사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새로운 삶의 레퍼런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좀 정답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좀 우리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가지고 요즘사도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러니까 그거의 시초 뭔가 그 요즘사의 비긴즈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결혼 행진이라는 저희의 프로젝트이자 갭이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갭이어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왜 갭이어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지금 내가 관성에 뭔가 젖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흐르면은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꿈꾸는 뭔가가 있거나 그런 거를 하려면은 지금 거를 어느 정도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끊고 뭔가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죠. 놓지 못하고 있는 거를 끊어줘야 된다. 그게 좋은 방법이 갭이어나 갭먼스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 지금 갭이어 필요한데? 뭐야?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어떡하지? 계속 못 쉬고 달려온 것 같아서 또 그 이후에도 사실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갭이어가 있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노마드 워크 프로젝트 할 때 항상 우리도 보면은 어떤 방향 전환이나 어떤 거 새로운 걸 하기 전에 쉬는 기간이 맞아. 갭이어 비슷한 개념의 맞아. 그런 갭먼스나 갭먼스나 그렇게라도 있었어.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갭먼스 말고 이제 그냥 계속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휴가 기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큰 대세 안에서의 또 짧은 방향 전환 그런 걸 통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쉬는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갭 위크 가잖아요. 아 맞아요. 남해를 가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 파인더스 클럽을 작년 하반기에 런칭을 하고 진짜 쉬지를 못했어요. 뭐 물론
유튜브는 저희가 막 2달 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저희가 쉬고 있는 게 아니었고 파인더스 클럽이라는 거를 계속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더 그 디벨롭하고 이런 과정들 그것 때문에 이제 쉬지를 못하고 계속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4월에는 좀 쉬자 해서 파인클도 4월, 5월은 방학을 하기로 했고 그 기간에는 최대한 저는 그게 목표예요. 지금 4월, 5월이 완벽하게 또 쉬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쉬는 그런 위크도 중간중간 갖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오히려 저는 여행보다 일상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쉬고 싶으면은 그 쉬는 시기에 그냥 여행을 훌쩍 떠나버렸었는데 그게 저는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약간 다 이제 좀 버려두고 이제 도망가는 느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는 다시 또 후유증이 있더라고. 결국에는 내 삶은 여기 있는데 자꾸 여행지에 가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물론 산티아고 순례길은 좀 다르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떠나는 여행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좀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체력도 그렇고요. 그 루틴이 더 망가지니까 거기서는 여행을 하느라고 오히려 루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왔을 때 이제 좀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방학 때는 좀 일상을 살면서 제 루틴을 좀 다잡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고 싶다. 계속 하려고 했던 모닝 페이지도 더 꾸준하게 쓰고 운동도 더 꾸준하게 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이 아닌 것들을 내 삶에 더 많이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영어 수업도 하나 신청을 해놨고 그냥 가볍게 듣는 약간 스터디 모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뭘 많이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방학 때 하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적어놨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집을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확연히 드러나는 게 집 상태인 것 같아. 집이 계속 엉망이 되고 점점 그리고 내가 먹는 것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원상복귀 시키는 거, 좀 정상화하는 거, 재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2달 동안 방학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한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뭔가 잘 나아갈 방향을 못 찾겠고 난 열심히 계속 살고 있는데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막 이런 고민 되잖아요. 한 번쯤은 좀 과감하게 좀 끊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뭔가 이거를 앞으로는 좀 계획해두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는 막 이제 엄청 달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달리겠어 해가지고 이제 지쳐 떨어져가지고 이제 쉬는 기간을 갖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세워놓으면 빌 게이츠처럼요. 그러면 내가 막 지쳐 떨어져서 나가 떨어져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상태여도 그래도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생각하는 시간이야 라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사람 욕심이 당장 막 지금 막 잘 되고 있는데 그거 갑자기 멈추고 하는 게 끊고 가는 게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빌 게이츠도 했다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했다고 근데 했어요. 빌 게이츠는 자기가 생각주간 가지러 가도 직원들이 일하잖아요. 훨씬 전부터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죠? 한창 잘 되고 있을 때부터. 오. 보통 그렇게 한창 잘 되고 있으면은 계속 달리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달리고 안 쉬죠. 보통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관성에 젖어가지고 하던 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재정비할 시간이라든지 방향을 탐구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걸 끊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면은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순간을 놓쳐버리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끊어주는 타이밍이 이제 자주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내가 하다가 망했어. 그리고 잘 안 되고 힘들어 너무. 그래서 번아웃이 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갭이어 가져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잘 되고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탄하고 무난할 때가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난하게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멈춰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요새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식 공부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자주 보다 보면은 항상 최악의 위기는 최고의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할 타이밍이 필요하다.
버블 경제가 무너진 것도 그렇고 그 전에 대공황이 온 것도 보면은 항상 피크를 찍고 갑자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아챈 사람들은 평소에 공부를 하고 뭔가 대비를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할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잘 되고 이제 최고의 피크를 찍고 있는 순간에 좀 끊고 내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를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인사이트네요. 주식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례를 그냥 주식 공부, 주식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마인드를 마인드셋이 중요하군요. 마인드가 더 중요합니다. 강한 심장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식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되게 요새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잘 돼서가 아니라 전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됐으면 또 오히려 공부를 안 했겠죠? 정신 승리가 돼야지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재밌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양떡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여행 얘기 갔던 산티아고 얘기도 하고 싶었고 갑자기 갭이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저희의 이야기 또 듣고 싶으시다면은 댓글로 또 무슨 얘기 궁금한지 저희한테 또 듣고 싶은 얘기 어떤 건지 그리고 뭐 고민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저희가 뭐 해결사는 아니고 고민 상담까지는 아니고요. 그 고민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헤쳐갔지? 나름대로 저희가 좀 여러 경험이 좀 있는 편이에요.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한 편이고 그리고 프리워커로도 일을 했었고 프리랜서로도 일을 했었고 지금 1인 사업자, 소규모 소상공인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크리에이터로도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 걸쳐져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고민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갔었는지 그런 것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의 고민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을 할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시려나? 막 촬영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고퀄의 영상이 나오나요? 막 이런 거 뭐 카메라 뭐 쓰는지 아니면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면 그런 건 이제 백구님이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하는 애프터 토크 일명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첫 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컨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컨텐츠 제작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